아무것도 모르던 4살 사촌의 제안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하셨어요. 이야. 4살 때 시작을 하셨군요. 저거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요새 말하는 뭐 라떼 그러는데 네네. 어렸을 예. 때만 해도 영화를 찍고 배우를 하고 이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손이 귀해서 아들이 저 하나였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촌 형, 고종 사촌 형이죠. 우리 큰 고모의 아들이에요. 영화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영화를 찍는데 아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이제 자기 동생이 동글동글한 게 애가 귀엽게 생긴. 똘망똘망한 게 화면도 잘 받을 것 똘망똘망. 같으니까. 예. 그러면 내가 그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예. 찍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노발대발 그죠. 그때만 해도 예.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형님이 자기가 약속을 한 거니까 자기도 저기에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데리고 가서 예. 못하면 예. 데리고 오고 아. 하면 요 한 작품만 찍고 안 하는 걸로. 예. 그래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갔는데 그게 이제 이 세상 끝까지라는 제 데뷔작이에요. 예. 신성균 선생님하고 김지미 선생님하고 이제 그 아들 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하더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은 영화사 사장님이 2번째, 3번째 계속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도 사촌 형이 보는 눈이 있을 텐데 뭔가 끼 같은 건 평상시에 좀 그러게 보였어요. 사촌 형이 보기에도. 네. 울기를 잘 운대거나 뭐. 그때 당시 끼는 모르겠고 예. 이제 저희 아버님 또래의 친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에 연극제가 있었대요. 돌아가신 이낙훈 선생님, 네, 네. 오현경 선생님, 네. 뭐 또 KBS에서 대하 드라마 하셨던 김재영 PD 선생님, 네네. 다 이제 저희 아버님 또래신데 옛날에 성산문을 다 했었어요. 오. 근데 우리 아버님도 성산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탤런트를 하시고 배우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만 안 하셨거든요. 사육신 성산문 예. 배역 출신인데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를 보면 너는 아버지가 안 빠지니 네가 결국은 일로 빠졌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곤 이렇게라도. 했었죠. 이게 다 영향이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아유 요때 요 느낌. 아유, 아, 예술이야. 야. 요렇게 똘망똘망하니까 사촌 형이 당장 데려가. 송혜 선생님이시네요. 네네네. 어머나 이런 때도 있었구나. 다 끼가 있으셨다니까요. 구봉서 구봉서 선생님. 선생님. 예. 어머. 이야. 노래도 잘하셨나 보다. 그러니까요. 아우. 사실 4살, 5살 때 대사를 어떻게 외우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좀 빨리 깨우쳤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유치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쵸.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서 기역 니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본을 봐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불러줘서 듣고 외웠는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가르치셨죠. 그래갖고 한글을 좀 빨리 깨우쳤죠. 좀 서둘러서 가르치셨구나. 영특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영. 사실 요즘은 밤 10시 넘으면 아이들은 촬영도 못하고 그렇죠. 뭐 생방송 출연도 못하고 맞아요. 아역 배우들 그렇게 다 아니 관리를 그러면 하는데. 아역이 뭐 하려면 뭐 선생님도 모셔다가 뭐 해야 되고 그렇대요. 그렇죠. 혹시 또 악역이나 뭐 그런 거 찍으면 트라우마 생기지 않게 네. 이런저런 상담도 받게 하고. 네, 그때 그런 거 없었- 없었잖아요. 그런 거 전혀 그렇죠. 그냥 그 시간이 모자라서 뭐 1시간, 2시간이라도 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막 납치해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 납치인데 저는 납치가 아니에요. 아는 분이니까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납치하다시피 예,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영화사끼리 막 뭐 싸우고 하고 뭐 그런 일이 많았죠. 아우 너무 어릴 때부터 어른의 그러니까. 세계에서 고생하셨네요. 되게 치열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학교는 그래도 가끔 가셨어요? 학교는 저희 아버님이 그거는 빼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석할 때도 많았고, 결석할 때도 많았고, 하지만 수업 일수는 꼭 채워야 된다. 네, 채워야 되니까 뭐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조퇴를 하고 야간 촬영을 할 때 있고 야간 촬영이 있는 날은 뭐 학교를 가야 됐었고 물론 결석 일수는 많았죠. 예. 그럼 뭐 학교 친구들이랑 뭐 학교 끝나고 땅 따먹기 하고 오징어 가이상 하고 뭐 이런 건 제기 꿈도 못 차고 이래야 꾸셨겠네요. 그 어울릴 시간이 없죠.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 친구들은 저를 이제 동경의 대상이었었대요. 얼마나 네. 부러웠겠어.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동경의 대상인 아이고. 이게 학교 뭐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고 뭐 저는 소풍 수학여행을 한 번도
번도 못 가봤어요. 정말요. 보물찾기 못 해봤. 빨간 날은 무조건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 날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활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린 아이가 그 남에 의해서 이 휘둘리는 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왜 애는 애다워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어른 세계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 친구인데 유치해 보여요, 애들이. 왠지 예, 하는 눈높이가 게 다르구나. 그렇다고 내가 저쪽 거 갖고 어른들하고 말썽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중간에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애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고 안 맞고. 네. 어른들하고는 말썽대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애가 애답지가 못해. 그래서 저는 그 요즘 이렇게 보면 막 그 이제 뭐 아역을 시키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예. 많으신데 저는 그 아주 극구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애는 애다워야 되고 그 시절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예. 뭐 어릴 땐 진짜 못 모르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하셨겠지만 그렇죠. 청소년기 사춘기 되면서 좀 회의도 오고 그러셨겠네요.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고교물을 한참 찍으면서 그게 왔어요. 그게 와가지고 이제 사실 제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가 대만하고 싱가포르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어요. 대만에서 한 개봉관에서 4개월을 상영을 했으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싱가포르 국경 기념일에 그것도 국빈으로 오, 초청을 어린 받아서, 시절에. 예, 어린 시절에. 어. 그게 그러면 한류의 첫 원조시네요. 물결이네요. 그래서 그 저하고 같이 찍었던 그 문희라는 분이 아, 예. 네. 예. 꼬마 신랑에선 부인 역할을 했고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엄마 역할을 했잖아요. 예. 한 배우가. 예, 예. 그분이 야 우리가 사실 한류 원조인데 막 이런 농담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대만의 영화업자가 한국 가면서 대만 들러서 영화를 하나만 찍자. 예. 예, 그래서 그러자 그래갖고 대만을 들렀는데 예. 이게 중국 영화죠. 예. 하나를 찍기로 했는데 8작품을 찍으면서 1년을 눌러 앉아 있었어요. 오. 청소년기예요 지금. 예. 아니요. 그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시죠. 5학년 때. 근데 그때 대만에서 모든 분들이 저를 다 알아는 보는데 예.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한국은 나가면 건드렸어요. 이렇게. 귀엽다고. 꼬마 신랑 하면 엉덩이 그 뜯으시고. 사람 예. 손이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 대만 갔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엄청난 결심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없다는 게 정말 가슴 찡하고 또 그 시절을 어떻게 잘 버티셨을까 참 짠해요. 근데 여기로 가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두 번째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 나이 20살 하던 일을 접고 대만으로 떠납니다. 네. 대만? 그 영향이군요. 어린 시절 대만에 대한 예. 추억을 갖는 것까지 이해를 너무 하는데. 그게 기뻤어요, 저는. 근데 일단 어쨌든 20살도 어린 나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셨을까? 그때 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옛날에 홍콩에 쇼브라더스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출신 배우분이신데 이제 여감독님을 하셨어요. 그분이 홍콩 태국 합작 영화를 찍는데 그 남자 주인공으로 그 제목이 소년범이거든요. 네네. 저를 캐스팅을 했어요. 이거 월드 저를. 스타셨구나. 아니, 저를 캐스팅을 해서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했죠. 한참 하이틴 분을 찍는데 뭐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대만이에요. 그때 너무 인상이 어렸을 때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한테 이제 나중에 양 어머니를 삼았는데 부탁을 했죠. 홍콩 분이니까 나를 대만으로 좀 끌어줘. 데려가달라. 네, 끌어줘.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계획을 쭉 짜면서 그럼 아무한테나 안 알리고. 청소년기부터 치밀한 예, 계획을. 예. 근데 사실 다른 나라 간다는 건 언어 문제가 또 그래서 걸림돌이 제가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화교 학교를 가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그 화교 고등학교를 지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찍다가 이제 대본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요 딱 찍고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냥 떠버린 거예요. 대단한 카리스마까지 결단을 있으시다.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실종됐다, 세상을 예. 떠났다, 뭐가 망했다더라고 예. 온갖 소문이 다 돌았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만에서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거든요. 뭐 하셨는데요? 학생. 학교 생활. 대학- 대만에서 거기서 대학을 다니셨어요? 다니셨어요. 네, 전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전 역사를 너무 좋아하고 외우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래서 역사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원까지 갔다가 교수 할 거는 아니래서 교수의 그런 건 아니래서 대학원은 중간에 접었고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아주 평범한 학생 생활을 했는데 제가 모 기자님한테 발각이 됐죠. 네. 예, 그분은 이제 연수차 오셨고 저는 거기서 이제 자취 생활을 하는데 학교 끝나고 올라가고 그분은 내려오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만 나간 게 소문이 확 났죠. 그 기자분께서 특정거리를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 그러니까요. 네. 또 못 알아볼 수도 없고. 사실 뭐 중국어를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어로 대만에서 역사 공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두가 안 나요. 고등학교 응. 때부터 언어 공부를 확실히 하셨나 봐요. 제가 언어 쪽에는 조금 소질이 있어요. 그래, 그런데 역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뇌가 그렇대요. 네. 문과시구나. 네, 저는 완전 문과예요. 이과는 뭐 근데 저희 아들은 또 이과예요. 희한해요. 틀리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다행이에요. 요즘은 이과가 대세인데. 아유, 언어도 수학도 안 되는 사람 근데 여기 그 있어요. 인기를 뿌리치고 어쨌든 자기 성격. 그럼. 그러니까. 야, 학교 생활을 힘든 거를. 했다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근데 인생이 참 웃겨요. 막 좋아서 이 기분이 계속될 것 인생이 같지만 개그요? 개그요. 이 얘기 들으면 개그요. 또 이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업가로서 인생 2막을 펼치다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대만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 컴퓨터 쪽이 되게 앞서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뭐 그 메인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갖다 팔고 뭐 하고 하다가 또 중국으로 갔어요, 제가 북경으로. 네, 중국어를 하니까 이제 그쪽 가서 이제 뭐 언어 학원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일찌감치 중국 진출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외국에서 도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만 들어와라. 넌 처음에는 결혼 안 하냐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넌 결혼 못 하냐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너 뭐 문제 있냐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네. 맞네. 네, 이제 손이 귀하니까 어른들은 이제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그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외국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새 집에 들어가면 좀 네, 그 힘들고. 냄새 나는 네. 거 좋아했었잖아요. 새집 냄새. 근데 그게 네.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쵸. 새 차를 타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했는데 이게 모든 일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맞아. 사실 맞아요. 지금이야 앞서가지고. 대세일 수 맞아요. 있지만 20년 너무 전에는 앞서. 그래서 이제 그게 망가지면서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제 심근경색이 딱 쓰러졌어요. 오, 그 정도로? 건강해. 예, 그래서 이제 건강이 와서 치니까 뭐 일단은 다 그냥 손을 놨죠.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때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아이고.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애들이 어렸어요. 저는 37에 큰 애를 낳고 39에 낳았으니까 제가 42인가 3세 심근경색이 왔으니까 좋다. 애들 4살, 3살 이럴 때니까.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 뭐 꾸준히 이제 병원 네. 가서 뭐 운동하시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지금. 다행이에요. 아우 큰일 날 뻔하셨. 그때는 왜 새집 이렇게 되고 그러면 냄새 나잖아요. 네. 그걸 일부러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 냄새도 막 새집 맡고. 냄새 내 집의 막 향기. 좋아하고 네. 예? 휘발유 냄새 있잖아요. 네. 착붕 가면 거기 좋아. 나 참 그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맞아. 동네 소독하는 차 따라다니잖아요. 뒤에서. 예, 산신령 놀이 한다고. 왠지 항래 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서 뛰어다니셨을 것 같은 분이세요. 맞습니다.